자, 비덴트 전략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비덴트도 우리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쪽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들여다보던. 근데 비덴트가 이제 시가총액이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와서 지금 7,700억이란 말이에요. 21일 날부터 해서 이제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시가총액 1조 넘는 종목. 우리기술투자는 1조 전후, 그 다음 비덴트가 이제 올라와서 7,700억. 그럼 가장 센 쪽이 좋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기술투자가 먼저 더 강했어요. 이쪽은 이제 변동성이 좀 더 커진 거고, 22일, 또 29일, 또 11월 1일까지도, 어제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들여다보던 기준이었고, 이제 어제 계속 그 강세 흐름 속에서, 뭐, 일단은 개인들의 누적 수급 범위가 일단 공매도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외국인들 또 기관들 쪽에서 가져가는 쪽에 모양새가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제 그 19일 미국 시간 기준에 19일 기준에 비트코인의 선물 ETF의 이제 거래 이 부분이 이제 그 시발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 계속 이제 IPO 관련된 내용들 뭐 또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어찌됐건 주가의 강세 부분을 이렇게 이끌어온 겁니다. 전서구형이 뜨고 나서 강세를 쪘습니다라는 부분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려왔었는데 이게 이제 10월 21일자의 기준이거든요. 전서구형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갭상승의 거래 터지고의 흐름 그리고 이제 20일 기준에서부터 그럼 거래가 터져 있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비덴트도 그렇고 이러한 그 주가 추세 범위의 흐름이 일단 이렇게 계속 동그라미 전서구형 쳐드리는 것처럼 지속돼 왔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을 지금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점을 또 들여다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봉상의 전서구형 이후의 흐름 그리고 또 일봉상의 기준에서 장악형 이후의 기준 11월 1일까지도 그죠? 11월 1일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에 이제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 지금 완화장치 VI 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VI 진입이 되고 이 흐름을 뭐 조금 이따 매직 계산기 기준을 한 번 더 캡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점이 이제 한 단계 더 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지금 편입 단가 지금 기준점 대비해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대략 뭐 10%씩 편입의 기준에서 지금 가격 편입의 기준이 잡힌다면은 10%씩의 기준을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쫓아붙을 수 있는 기준은 일단 이런 종목을 사실상 들여다본다라는 건 뭐예요? 뭐 막말로 뭐 상한가는 못 들어가겠냐? 상한가 편입 그러니까 상한가 수익 뭐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설정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일단 조금 전까지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이렇게 10만 주대까지도 계속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오히려 다시 물량을 치고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급 논리의 기준에서는 이쪽 그 뭐랄까요 그 외국 기관 7,700억짜리 들어오는 주주 지분이 19%짜리 종목에 들어오는 외국인 기관의 흐름에 있어서는 액티브 쪽 그러니까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구사를 하는 쪽이죠. 인덱스처럼 뭐 차분하게 나 편입할 거야. 그리고 편입했으니까 뭐 끝났어. 뭐 더 안 살 거야. 혹은 뭐 여기까지 올라와야 차익 실현할 거야.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텐데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비덴트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온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그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쪽의 기준이 무조건 뭐 한 방향으로 쭉 진행되지는 않아요. 손바뀜도 있을 거고 자체 이제 뭐 지금 기준에서 뭐 차익 실현의 범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보실 때 이 기준이 중요하죠. 뭐냐면 그 4대 천왕 캔들의 기준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캔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장악형이 떴어요. 그러면은 편입의 기준이다라는 설정 범위를 가져가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장악형이 떠서 편입의 기준인데 이렇게 그 다음날 대밀렸어.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의 기준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뭐 장악형의 기준점의 흐름으로 또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할 거니? 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전소구형이 떴어요. 거래량이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거니? 거래 수반될 때까지 매수를 밀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캔들의 시중에 나와 있는 장악형 떴어요. 그러면 상승 반전이에요. 그런 정도의 기준이 아니고 장악형이 떴으면 어디서 편입할 거니? 장악형이 떴는데 그 다음에 밀렸어.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니? 그리고 장악형이 떴는데 거래량이 없어.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니? 그 다음 범위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앞부분에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을 때의 이때의 기준하고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장악형만 떠서 거래량 없을 때 기준하고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캔들 하나를 놓고 배우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그냥 캔들 떴어요 이게 아니라 전서구형 떴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럼 대처할 거냐. 편입은 어디서 잡을 거고 또 거래량이 안 실려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비덴트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거래량 부분이 최소 범위 2천억의 기준이 아니고 가장 최근에 형성됐던 거래량의 70% 그러니까 1,500만 주 이상이 일단 터져줘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2천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돼.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0만 주만 터져도 2천억 수준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나올 수 있겠다. 1,500만 주면 이제 만원 기준 잡으면 1,500억에 6 기준 잡으면 뭐 2천억 넘잖아요. 1,500만 주면. 그러니까 앞부분의 70% 10월 29일에 1,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에 비덴트 오늘 변동 거래량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서 교육을 할 겁니다. 쇼박스도 그렇고. 기준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눌리게 되면은 쇼박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눌리면 거래 대금이 멈춰요. 둔화돼요. 둔화. 근데 비덴트 같이 거래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터져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고점을 계속 넘겨주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되면은 거래는 계속 터지게 되겠죠. 30분봉 기준에 그래서 앞부분에 거래가 정체 상태일 때는 안 들여다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최소 범위가 30분봉 기준에서 얼마야? 최소 범위가 이 고점의 거래량의 뭐 70%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 수준으로 잡아도 되고요. 뭐 500만 주를 넘겨야 앞전 고점을 세게 들어올리겠다 이렇게 잡아도 돼요. 다만 거래량의 기준이잖아요. 거래 대금이 아니라. 그럼 거래량의 기준은 주가가 벌써 움직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400만 주 정도씩만 터져줘도 오늘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전 거래일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변동성의 크기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뛰어넘을 때 예전에 배우신 건 거래량이잖아요. 아니야 이제는 거래 대금이에요. 왜냐면 변동이 너무 크니까 저 밑바닥에서 여기서 터진 거래량 저거 거래 대금 하면 얼마나 되겠냐고. 거래 대금으로 다시 같이 볼까요? 자, 저 거래 대금하고 저 정도 수준의 거래량 터지면 거래 대금은 뭐 어마어마해지겠죠. 결론적으로 두 번째 이제 뭐 500만 주 거래 대금 기준하고 오늘 이제 500만 주가 만약에 실리면 형성되는 거래 대금하고 차이는 월등히 칠 겁니다. 특히 이제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들어올릴 때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30분봉 기준이고요. 5분봉 놓고 보면서 다시 그리고 전략 기준 잡으면서 다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매번 오픈해드리고 매번 오픈해드리고 또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아침 개장 전 종목으로 못 잡아드리더라도 우리 기술 투자를 최근 들어서 계속 오픈해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 충분히 공략하실 수 있잖아요. 네? 오늘의 5분봉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5분봉의 소나 모멘텀 차트. 그 이제 소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평선의 기울기를 놓고 본다. 개장 초에 주가의 흐름이 일단 올라섰다가 미끄러졌잖아요. 보합에서 살짝 보합으로 출발해서 올라섰다가 꿍하고 미끄러졌는데 다시 들어올릴 때 이제 거래가 일부 실려 있었다. 일부가 아니라 뭐 충분하게 거래가 실려 있었다라는 게 확인되면은 이렇게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올 때 여기서도 매수 사인 나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거래가 수반될 때. 그럼 거래가 수반됐다라는 기준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종목의 1,500만 주의 기준을 잡고 10시까지면은 30% 450만 주. 11시까지는 35%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500만 주, 600만 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5분봉 하나에 100만 주씩 터지고 들어올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지만 1분봉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1분봉 기준에서는 좀 더 빠르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그 특징적인 부분은 거래가 터졌어요 하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 있는 거야. 거래가 터졌어요 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게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올라가는 변동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커져버리면은 참 따라붙는 게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비덴트의 11시 14분 기준에서의 움직임 폭 놓고 보시면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만약에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가 잡힌다면 13,000원 정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12,000원대까지 밀릴 때 우리는 정리를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편입을 했어요. 우리 기술 투자부터 해서. 13,000원 충분한데 뭐 12,500원? 오케이. 그렇게 하고 고점이 17,000원이야. 그러면 뭐 저점 면이 하신 분들도 추세적인 매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짧게 차익 실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그렇게 대처를 안 하고 변동성 확장을 본다고 그랬고. 마지노선 만약에 저점 물량이 있다. 오늘 기준의 마지노선은 16,200원까지 혹시 밀리면 저기선 전량 차익 실현해야 된다. 편입의 기준은 저가와 고가의 기준을 잡습니다. 저가와 고가의 기준을 잡아서 고가 넘길 때 그리고 저가까지 밀리는데 편입한다.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고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요 기준점을 좀 놓고 보시면서 대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 이제 14분 걸로 기준을 잡아서 이제 1,700억 거래대금이에요. 전략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5분봉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16,400원, 16,100원. 이게 이제 3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16,400원, 16,100원. 요 기준점까지 혹시 눌려 내려오는데 밀려 내려온다고 편입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터트려지면서 돌려질 때. 그러니까 뭐 좀 이따 쇼박스도 한번 더 볼 거예요. 쇼박스가 결국은 거래가 수반되면서 미끄러졌느냐, 거래량 없이 주가만 눌린 거냐, 그것에 따라서 편입의 기준점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매직 시그널 보면 영선 위니까 꺾일 거냐, 꺾여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나올 거냐. 그리고 5분봉에 70만 주의 거래량만 실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걸 돌파를 해주는 모양새. 그러면 아직 뭐 11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충분하고 프로그램 또 순식간에 23만 3천 주 매도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발짝 뒤에서 물러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기준점 잡고 대처를 해야 된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이제 교육 자료 놓고 보시면 비덴트의 이제 거래량 부분의 교육 자료 요 부분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중소형주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인데 우리는 이 기준에 수익률이 10% 이상이면은 이렇게 또 고점 대비 2%, 2.5% 이런 식으로 또 설정을 해서 편입의 기준,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습니다. 오늘 이제 VI 들어갔지만 좀 더 위에서 편입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1.5에서 2% 조정 시에. 그죠? 그렇게 되면은 눌려 내려올 때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는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잘라서 보여드린 것처럼 1.5%면 16,700원이 지금 이탈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절반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500원이면 3% 밀리는 거죠. 그럼 전량 차익 실현. 16,500원 이탈되면. 그렇게 해서 대처하고 거래량 터지면 더 보고. 나는 그게 싫다니까요 하시는 분들. 추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고점 대비 5% 밀리면 그것은 차익 실현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뭐 삼성전자가 3% 이건 뭐 초대박인 거죠. 그리고 뭐 삼성전기, 하이닉스 뭐 전부 다 강세, DB하이텍 2.97% 전부 다 강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형주 변동성 종목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하고 우리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비덴트 부분 전략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오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오시고 일자별로 이렇게 쭉 종목군들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우리기술 투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개장 전에 단알 말씀드려서 어제도 단알 폭등 랠리 나왔고 그리고 위메이드 두산중공업 지금 진행 중이고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오픈을 해드려도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 수익을 못 잡아가요. 뭐 하이닉스 매번 올려놓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 매번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10월 달에 개장 전에 올리지 뭐 막 떨어져 내려가는데 그냥 올릴까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기술투자 여기도 또 있죠.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폭등 랠리 기준 그런 부분들도 다 미리미리. 덱스터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강세를 띄었습니까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픈을 해드리는데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 다 수익 내실 때 못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수익을. 결론적으로 합류하셔서 같이 수익을 내시고자 하실 때 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129%의 우리 동선생님 계좌라든가 작년에 수익 계좌 넥사이언스 또 앞방림 삼성 엔지니어링 또 SKC 두산 퓨어셀 또 OCI 이런 기준들 키리우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HMM 또 이건 뭐였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그리고 작년 계좌 수익률 마찬가지예요. 뭐 무한 수익률 그리고 문난님 같으신 경우도 문난님 같으신 경우도 이렇게 오늘 그 후기 부분을 이걸로 넣어주세요. 문난님 같으신 경우는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아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바꿔드렸거든요. 뭘로 바꿔드렸냐면 순서를 이게 이제 그 순서가 지금 하나도 순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지금 막 그냥 잡아 넣어놨는데 이렇게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수익 나셨다. 그 다음에 8월 10일, 9월 24일, 9월 29일 그리고 9월 27일자 대북 시스터즈. 그러고 나서 이제 저게 9월 말까지고 10월 달에 위메이드 한 달 동안에 150% 200%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오시는데 가급적이면은 라이브 방송 쪽으로 오세요. 라이브 방송 쪽은 지금 이제 6+6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쪽 그 스페셜 방은 요거 1+1+1을 안 하고 요 지울 거예요. 1+1으로만 기준을 잡을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돼서 이제 시장 농담하는 게 아니라 4,000포인트를 놓고 보자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하나 움직이니까 결국은 47포인트 한 방에 움직여요. 4,000포인트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뭐 지수 보시면은 뭐 4,000포인트로는 정신 나갔다고 윤정도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전부터 같이 오신 분들은 아니다. 금방이다. 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40% 상승이 이게. 누가 들어올려서. 삼성전자 75%, 하이닉스 80%, 3월달까지 하면 하이닉스 90%, LG화학 75%, 자동차주들 폭등. 그러면서 이 40%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40%를 못 당길 것 같으면 주식시장 뭐 하려고 주식합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IT가 다 잡아 끄는 거예요. IT가 이 당시 기준에 2016년 저점 찍고 116% 오를 때 결국은 IT 116%에 시장 30%, 40% 올라온 거예요. 이거 주력주 80% 올라올 때 시장 40% 올라온 겁니다. 지금 기준에 40%면 4,200이에요. 그럼 이게 11월, 12월, 1월이에요. 공교롭게도 지금 위치랑 똑같아. 11월, 12월, 1월. 근데 11월의 기준에 여기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이때 당시의 흐름처럼 당연히 8만 원 넘어가 있어도 이상할 거 없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8만 원이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 이상이잖아요. 전기전자 업종이 10% 이상이다. 그럼 시장 지수를 얼마를 땡기는 거냐면은 3% 이상을 땡기는 거예요. 시장 지수를 3% 이상. 전기전자 업종이 31% 비중이니까 32% 비중 잡고 10%면은 시장의 3.2%. 그럼 그거만 100포인트예요.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100포인트를 땡기면 얘네가 강하니까 나머지가 다 시뻘개지죠. 나머지가 시뻘개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머지 시뻘개지면 곱하기 해주면 되잖아 또. 얘네가 100포인트 끌어올리면 시장도 100포인트 이상 들어올려요. 그럼 200포인트. 삼성전자 10% 올라올 때 시장은 200에서 250포인트까지도 올라와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먼저 판 70%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75%. 그럼 70% 올라가면은 12만 원 되는 거거든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70% 올라가면 시장 얼마나 올라올까요? 20% 이상 올라오는 거예요. 시장이. IT에서만 땡기는 게. 그리고 나머지 62%, 67%, 69% 비중을 갖고 있는 나머지 쪽이 똑같이 20%안 올라와도 10%만 올라와도
그러면 IT 쪽이 땡기는 게 600포인트고 나머지가 400포인트만 땡겨도 비중은 69%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주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4천입니다. 왜 삼성전자 3개월 만에 70%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갈 수 있단 말이지.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으니까.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아름아름 눈 돌리고 보니까 결국은 얘네는 원금 훼손이 있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실적이 돼서. 옛날 같으면 안 돼요. 아니 뭐 포스코가 42만 원 넘겨놔서 밀려 있는데 당연히 시장 가면 올라가겠죠. 근데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과 다르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이 60조까지 다시 들어올려질 수 있을까? 지금 시가총액 287조, 28조인데 28조 7천억인데 60조를 넘겼었거든요.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어요. 왜? 실적 때문에. 결론. 비덴트 부분의 흐름에 다시금 17,000원 고점을 넘길 때 기준점 뭐다? 5분봉의 기준에서의 거래량 부분이 70만 주를 터뜨리고 움직여 주느냐. 이러한 부분을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수익 잘 내도요. 한두 달 만에 없어져요. 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수익 내다가 이런 종목에서 막말로 박살나거든요. 결국은 이런 종목에서도 수익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주력주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뭐 전화번호 오픈되어 있는 거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서 전화하셔서 함께 동참하셔서 움직임 가지고 가십시오. 이벤트 할 때 장 더 크게 움직인 다음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VIP 회원님들도 주력주 위주로 일단 채워놓으시고 나머지 수익 종목군들 들여다보는 걸로 설정하시면 크게 뭐 무리 없겠습니다.